안녕하세요. 저번에 라이브에서 90만원짜리 코로나 경구약이 곧 나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스 기사로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다른 글로벌 제약사는 무엇을 했는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머크, 로슈 모두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 발생할 때 나옵니다. 바로 머크가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죠. 머크는 리지백 바이오테라피틱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죠. 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1일에 머크가 밝혔다고 했죠. 머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뉴스가 있는데 클릭하면요, 10월 1일 오전 6시에 릴리즈된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이 약 50%를 낮췄다고 합니다. 무엇을? 입원 또는 사망을 50% 낮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크사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소식이 10월 1일에 게재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10월 2일에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시차가 있죠. 거의 곧장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머크사 치료제의 이름은 몰누피라비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제목에도 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치료제니까 이제 임상시험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페이션츠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죠.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볼런티어라고 했었죠.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몰누피라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의 7.3%와 플라시보를 투여받은 환자의 14.1%가 병원 입원하거나 죽었습니다. 29일 동안 관찰한 것이죠. 7.3% 대 14.1%니까 몰누피라빌의 숫자가 더 작습니다. 피밸류는 0.0012니까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했습니다.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머크는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EUA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 세계 규제 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몰누피라비르가 시판 허가를 받는다면 첫 항바이러스 의약품이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전체 환자 수를 계산해보면 몰누피라비르는 총 385명, 플라시보는 377명으로 762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몰누피라비르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플라시보에서는 8명이나 나왔죠. 이런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몰누피라비르가 출시되면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머크는 지난달 초부터 경미한 코로나 증세를 보인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 23개 국가의 비입원 환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몰누피라비르의 임상 3상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비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환자들이 입원은 하는지 아니면 사망을 하는지 관찰했던 것이죠. 그리고 효능이 있다는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알약은 이렇게 생긴 걸로 보입니다. 머크사의 마크가 보이죠? 이렇게 생산된 알약들이 한데 모여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황색 알약이죠. 몰누피라비르는 5일간 하루에 2번씩 복용해야 합니다. 저개발 국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는데요. 저거 가격이 비싼데 아마 몇 개 못 살 것 같죠? 파우치는 말합니다. FDA는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 FDA는 미국 화이자 백신도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해가면서 열일해서 평소보다 빠르게 심사를 했죠. 이번에 머크사의 치료제도 빠르게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크사 치료제의 효능 근거는 입원율 또는 사망률을 절반가량 줄였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중간 결과 발표인데요. 머크사 홈페이지에도 인터럼 어널리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170만 명 사용분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FDA 승인이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는 이미 선구매를 결정했죠. 그만큼 확신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머크는 연말까지 몰누피라비르를 1000만 명 사용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중 약 17%를 미국 정부가 구입하기로 한 겁니다.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게임 체인저 소리를 듣는 이유는 몇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변이에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몰누피라비르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신들은 그동안 스파이크 단백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이에 취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맥렐란 교수가 설계했던 헥사프로로 만들었었죠. 하지만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타겟하느냐? 바이러스의 중합효소를 타겟합니다. 중합효소는 RNA 복제를 담당하는 효소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이 중합효소의 오류를 유도해서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랑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이라고 말한다면 보통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를 말하죠. 중합효소는 폴리머레이스라고 합니다. 중합효소는 말 그대로 핵산의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죠. 핵산은 DNA와 RNA를 말합니다. 합성을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머크사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합성을 방해합니다. 머크는 현재 임상 3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11월 초에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를 복용시키고 5일 뒤 환자들로부터 바이러스를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약을 먹은 환자 중 24%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는 크게 세 곳입니다. 머크, 로슈, 화이자죠. 화이자는 백신에 이어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이자의 경쟁력이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임상시험도 잘하고 그 결과 성과도 잘 냈습니다. 그리고 로슈도 있는데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함께 대박을 친 기업이죠. 이번에도 치료제입니다. 경구용 치료제의 장점은 환자가 약을 타서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죠. 병실도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결과가 좋으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DMC의 권고가 나옵니다.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입니다. DMC에서 임상시험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라젠도 DMC가 임상시험 그만해도 된다고 했었죠. 하한가 같습니다. 그런데 머크사 치료제는 다른 이유로 그만해도 된다고 했죠. 긍정적인 결과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더 안 봐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1월에 종료인데요. DMC는 일찍 종료해도 된다는 말을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데이터들입니다. 7.3% 대 14.1%인데다가 실험군에서는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대조군에서는 8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효가 있는 건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외부 감시단 DMC가 3상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해도 된다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식시장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빨간불이 들어왔죠. 왜냐?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도 확실한 치료제 타미플루가 등장하면서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도 들죠. 머크 CEO는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저소득 국가는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머크는 이어서 예방효과도 있는지 임상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